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식경에서 그동안 수차례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땡땡 문통 낮추는 은행들. 자 여기서 여러분, 땡땡이 뭘까요? 매식경을 시청한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건데요. 오늘 이 땡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퀴즈입니다. 땡땡 금리 내리고 땡땡 한도를 넓히는 은행들이란 거예요. 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기사예요. 답이 나왔죠? 치솟는 금리에 1년 농사 망칠까 걱정하는 대출 문턱 낮춘 은행이라고 합니다. 대출 문턱을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이 답은 뭐예요? 대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메모장에다 한번 좀 써서 하는데, 하나라도 여러분들 좀 용어라도 좀 더 쉽게 그리고 적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침 6시 8분이고 제가 어제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상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라이브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요. 자, 보시면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다시 대출이요. 또 막 해준다고 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한 달 단위로 바뀌고 뭐 몇 주 단위로 바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돼요. 이 그 기간 하나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또 면접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식경을 계속해서 매일 시청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별표 쫙. 자, 아침 6시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낮아지고 있대요. 뭐야?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게 여지껏 문턱이 높았어? 쉽게 그냥 대출 문턱이 높았어? 이거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쉽게. 대출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아무나 못하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다. 왜 낮아지고 있냐? 한번 그 얘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자,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한도를 높였다고 했어요. 이거 제가 오늘 메인 화면에 여러분 나타낸 거죠. 자, 보세요. 대출은 지금 막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많이 제한을 했어요. 이 대출 제한이 여러분 가계대출이었어요? 아니면 기업대출이었어요? 그렇죠. 빙고. 가계대출이었죠. 왜 가계대출이었어요?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자금 대금 아니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대출 너희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할까요? 하겠죠. 일종의 규제를 하지만 그 다음에 대출 제한되려면 뭐가 있겠어요? 대출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게 금리죠, 금리. 어, 금리를 어떻게 있겠어요? 제한을 하려면 올렸겠죠. 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많아지니까 이자가 많아지면 생활하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무리해서 안 할 거라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 어떻게 했어요? 한도를 낮췄었겠죠. 왜? 한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었던 거야. 근데 대출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1억 다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1억 한도를 3천으로 예를 들어서 내렸어. 그런 사람들이 갖고 간 한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하는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지금 현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대출 문턱을 낮춰줬기 때문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아까와 반대로 내리고 한도를 올려버렸다. 그러면 대출의 수요가 훨씬 더 이전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요겁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전국 모든 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했던 전세대출 규제에도 균열이 생겼다. 전세대출 규제도 지금 깨진다는 거죠. 이 전세대출 규제도 굉장히 이게 심각했죠. 작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한 7, 8월 됐을 거예요.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 규제도 같이 시작됐는데요. 전세대출 규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세라는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 대출 규제에도 손을 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된다? 다시 요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주도했던 금융당국의 입김이 줄어든 데다 대출 금리가 오르며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아니죠. 뭐 예비 당선인의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금융당국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부동산도 많은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예전과 같은 그러한 스탠스로 막 조이지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빡빡해졌다, 느슨해졌다, 느슨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아, 조금 시중은행들이 지금 대출에 대해서, 특히 전세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고 있네. 이제 면접을 보러 갈 우리은행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 기업은행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 지금 뭐 농협은 이미 여러 번 끝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현직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현직자 되면요, 여러분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대출 전세값 증액 범위 내에서만 내주고 전세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합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전세가 있었으면요, 대부분 전세는요, LTV에 몇 퍼센트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빨리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LTV에 80%까지 해줬다. LTV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잖아요. 론투 밸류. 어, 이 집값을 담보로 대출금이 나가는 거죠.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여러분 쉽게 우리 LTV라는 용어를 하나 배워봅시다. 오늘 1억이다. 그러면 이 집이 LTV가 80%면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8천. 이 집이 5억이다.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4억 80%.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가요? 1억. 그래서 1억으로 5억짜리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전세 대출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LTV 80%가 많이 무너졌었죠. 금융 규제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더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원래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갭 투자나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어려운 거 하지 말자고요. 자,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을 전세값 증액 범위에서만 내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 1억짜리 집에서 80%가 나와서 이 8천만 원을 다 해줬다면 만약에 다 그 3억짜리 집에 가면 또 2억 4천이 그냥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억이. 근데 이렇게 되니까 대출이 너무 또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이 최근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대출 더 하지 말자. 가계부채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증액된 범위만큼만 전세금도 그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증액된 부분만큼만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어. 왜? 그래야지 줄어드니까. 그리고 전세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뭔가 전세자금 대출도 빡빡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여기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여윳돈이 있는데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나 주식 투자 등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쵸?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겠는데? 그리고 맹목적인 투기를 좀 막자 이러한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고 하는 거는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우리가 지금 취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 정치색을 줄이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양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방향.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도 어떠한 제도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서 내가 좋다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 좋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신문을 볼 때도. 그렇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나의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인사이트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엄청나게 딥하게 깊숙하게 준비해 갔어. 그런데 이 반론에 대한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리스크 있는 건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나만의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있어. 근데 내 상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내가 미친 듯이 끝까지 우겨야 될까요? 못 우겨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뭔가를 하더라도요, 상사의 의도와 뭔가 맞춰야 돼요. 이게 방향성. 그래서 이것들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직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조직적인 문항과 생각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직 안에 여러분들 역량이 강조가 돼야지 그냥 나 혼자만의 인사이트라든가 역량만 강조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나 혼자 프리랜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잘하면은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은 조직 안에 나의 역량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예요. 그냥 그이 신문 기사들 읽고 외식경을 봐서 나 경제의식이 뭐 많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전문가야. 그런 포지션은 지금은 맞지 않는 포지션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기사 보면은 다음 내용 보면 이런 규제 대열에서 가장 먼저 이탈한 건 누구다? 우리은행. 제가 얼마 전에 한 어저께 그저께 우리은행 관련된 전세 대출 풀렸다고 줬는데 이건 저희 매식경 어 친구들한테 준 거군요. 아무튼 우리은행에서 지금 전세값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세값의 80% 이내. 그러니까 아까는 전세값이 올라간 범위 내에서만 전세 자금 대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다 80%로 변경을 하면서 전세 대출 한도가 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억에서 임대차 보호 상한 선율 5%가 오르면 이제 전세값이 5억 2,500이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증액 범위 2,500만 원만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은행에서 뭐예요? 80%인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신다. 그러니까 2,500 받는 거를 지금 4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불과 전까지만 해도 안 해준다며요. 이거 왜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뭐 대출 받으러 갔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게 전체가 다 안 되는지 아는데 이렇게 방향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주든 뭔가 얘기를 해주든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분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전세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뭐 이렇게 빠른 데로 바뀌었고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과세가 크게 완화된 데다가 이사철도 다가오고 있어서 전세대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은행 취업을 희망해서 지금 여기 저랑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은행 취업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우리가 금융이라는 걸 활용할 텐데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금융권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에 너무 이것들을 맹신하면 안 돼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완화되고 이사철도 다가오고 있어서 규정 완화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우리가 뭐 팩트를 알고 가야죠. 이거는 물론 은행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 손익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안 그런가요? 작년에 손익을 하반기에 많이 다 채웠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연초 시작이잖아요. 항상 얘기했죠. 이 K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고객만을 위해서 은행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 힘든 건 왜 그러냐? 고객만을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금융권이 모두 다 고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중심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할 때부터, 이 시점부터 나만의 어떠한 금융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로열티, 그게 산업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친구들이 일을 현직에서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좀 좋겠고요. 결국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전세대 대출 관련 규제를 풀어대는지 문의를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중은행들은 지금 다 풀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는 걸 계속 못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 줄었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늘어났고요. 대출 문턱이 낮아지자 우대금리 어떻게 돼요? 우대금리 다시 높여주겠죠. 그쵸? 작년에 낮췄지만. 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
또 뭐라고 했어요? 대출 영업이 부진한 탓도 있대요. 이거예요, 핵심은.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면접장에서 뭐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 은행들이 지금 기업 대출로만 영업을 하기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꾹 쥐고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몇 퍼센트예요? 5%예요, 5%. 이거는 이 수치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인성 면접이든 PT 면접이든 이런 것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사 보시고요. 가계대출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자, 땡땡부터 낮추는 은행들. 이 땡땡이 뭐다? 대출. 자, 대출 지금 완화되고 있는 그러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한도는 넓히고 있고요. 그 시작을 지금 우리은행부터 시작하고 있다. 지금 가계대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가? 은행이. 왜? 손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업하면 당장 해야 한다. 이번에 취업한 친구가 저한테 주말에 연락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엄청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소개를 요청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이 꼭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가 다른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가서 치열하게 이왕 할 거라면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보니까 그 담당 팀장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이런 것들을 해놔야지 나중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 처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걸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저희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는 좀 알려줘서 코드 넣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요, 여러분 금융권 아니라요, 다른데 일반 기업 가서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적극성을 가졌잖아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공부한 흔적으로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